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리물리 3장 13번째 강의는 대각화의 응용 중에 우리가 이제 주축이라고 하는 Principal Axis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이제 2차 곡선 5x 제곱 빼기 4xy 더하기 2y 제곱은 30이라고 하는 2차 곡선을 xy 평면상에서 제가 그리면 이러한 타원의 방정식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축이라고 하는 Principal Axis의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Principal Axis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형이 또는 어떤 시스템이 대칭적이거나 단순화되는 방향을 향하는 걸 우리가 이제 Principal Axis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타원 같은 경우는 Principal Axis가 이 긴 타원의 긴 반지름을 향하는 축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Semi Major Axis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짧은 방향을 향하는 축 요걸 이제 세미 마이너 엑시스 그래서 어, 단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 프린시플 엑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원 같은 거를 우리가 빨간 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시키거나 초록색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이게 매우 매우 안정적인 대칭적인 회전을 나타내 주는데 이 축이 아닌 그냥 이 빨간 축 혹은 초록색 축이 아닌 일반적 우리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X축 또는 Y축을 통해서 로테이션 시키거나 하면 매우 복잡한 회전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보통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주축의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회전을 우리가 담보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로테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주축을 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2차 곡선을 통해서 2차 곡선의 방정식에서 프린시플 엑시스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유값 방정식,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이런 프린시플 엑시스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프린시플 엑시스를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수단이 고유값 방정식을 계산해 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고유 벡터는 그 프린시플 엑시스의 방향과 관계가 있고 고유값은 그 프린시플 엑시스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행렬을 계산했는데 이거는 지금 2차 방정식 아닌가? 이거 어떻게 행렬로 나타내주죠? 이거 행렬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5x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4는 제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살짝 변형을 했는데 요 놈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주면 요 놈은 전체적으로 스칼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칼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xy가 이게 1행 2열이죠. 1행 2열 곱하기 2행 2열 곱하기 2행 1열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게 스칼라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행렬은 그러니까 xy라고 하는 로우 벡터, 행 벡터하고 이쪽에 xy라고 하는 컬럼 벡터, 열 벡터 사이에 끼인 놈은 요 앞에 있는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x제곱하고 y제곱은 대각선 성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성분이 x제곱에 해당되는 놈은 이게 5, 그 다음에 y제곱에 해당되는 놈은 2. 그래서 5하고 2는 대각선 성분이고 이 xy라고 하는 놈이 서로 컨비네이션이죠. 그게 바로 비대각선 성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2 곱하기 something 이렇게 썼는데 그때 something에 해당되는 게 둘이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비대각선 성분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집어넣어주면 지금 행렬식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요 5 마이너스 2하고 xy를 곱해주면 얘는 5x 마이너스 2y 이게 이제 행이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y죠. 그놈을 xy라고 하는
1행 2열짜리하고 곱해주면 그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얘는 5x 빼기 2y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곱하기 요 y. 그래서 이게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요 놈을 계산을 정리를 해주면 그놈이 바로 5x 제곱 빼기 4xy 더하기 2y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2차 곡선에 해당되는 행렬식이 5 2 2 요걸 제가 m이라고 둘게요. 이 m의 고유 벡터,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그놈의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을 구하는 게 요 주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5 2 2 이건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고유값 방정식을 풀었어요. 이걸 계산해주면 이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그때 고유값 람다하고 고유 벡터를 구했잖아요. 람다는 1, 고유값은 1인 경우 고유 벡터는 루트 5분의 1에 1, 2. 그 다음에 또 다른 람다가 뭐였죠? 고유값이 6일 때도 계산했죠. 고유값이 1 또는 6을 가졌는데 고유값이 6일 때의 고유 벡터는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1, 2, x가 1일 때 y가 2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 빨간색 이 장축 세미 메이저 엑시스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주고 그게 바로 이 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 6에 해당되는 그 고유 벡터는 요 단축 세미 마이너 엑시스의 단위 벡터에 해당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뭐 y가 1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두 벡터 고유 벡터를 구해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이 x하고 y 좌표에서 요 빨간색 주축 요 이완하고 요 x 방향의 단위 벡터 i 햇 요 x축하고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제가 i 햇이라고 두면 이 i 햇하고 이완과의 스칼라 곱을 해주면 스칼라 곱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에 1이라고 하는 컬럼을 로로 바꿔주고 그다음 i 햇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가 1, 0이니까 그놈을 컬럼으로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게 스칼라가 되게끔 그래서 계산 어떻게 되냐면 루트 5분의 1에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 그래서 그 크기는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이놈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이완의 크기 곱하기 i 햇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이값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코사인의 루트 5분의 1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간색에 해당되는 주축 고유 벡터하고 단위 벡터하고 초록색 방향의 단위 벡터를 바로 이런 식의 이렇게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프린시플 엑시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O, -E, -2를 통해서 이 매트릭스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고유값은 람다가 1인 경우하고 6인 경우를 얻었고 그 람다가 1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루트 5분의 1에 1, 2. 그 다음에 그 고유값 6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면 요 타원의 방정식에서 요 타원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요 2차 곡선의 방정식에서의 프린시플 엑시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잘 익스트랙트를 해가지고 그놈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하나가 2완 햇,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2, 햇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요게 우리가 주축 프린시플 엑시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린시플 엑시스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행렬의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행렬의 대각선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행렬의 대각선화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했는데 그 고유 벡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x1, y1은 그 새로운 2x2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에 x2, y2는 두 번째 컬럼에 넣어서
그 놈을 우리가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하나 우리가 컨스트럭트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 2, 1 이렇게 되고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행렬을 이 매트릭스를 대각선화 시켜주면 얘는 이제 C 인버스하고 C 사이에 M을 샌드위치를 시켜서 M 프라임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임드 된 이 대각선화된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 R 프라임은 원래 벡터에다가 C 인버스를 액팅을 시켜서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놈이 우리가 이제 행렬의 대각선화를 통해서 얻은 놈이 M 프라임은 1, 6. 고유값이 1, 6이니까 얘는 1, 6. 나머지는 다시 말해서 이 비대각선 성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행렬의 대각선화입니다. 이렇게 M 프라임을 얻어지면 그것이 만족해주는 고유 벡터는 1, 0. 그 다음에 람다 1의 고유값을 갖는 고유 벡터는 1, 0. 램다가 6인 고유값을 갖는 고유 벡터는 0, 1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빨간색의 그 단위 벡터를 xy 좌표계에서 보면 루트 5분의 1에 1, 2 이렇게 썼지만 내가 그냥 이 축을 갖다가 x축으로 새로운 축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x 프라임 축이라고 잡아주면 그놈이 바로 1,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얘를 새로운 좌표계의 축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얘가 1, 0 그거야 그 수직한 놈이 0, 1 그 새로운 좌표 얘를 그냥 x 프라임 축 요 놈을 y 프라임 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행렬의 대각선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놈을 대각선화 시켜주면 우리가 이제 행렬 M이라고 하는 매트리스가 5-2, 2-2를 XY 사이에 샌드위치 시켰은 놈이 이 그래프라면 대각선화된 행렬은 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우리가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에는 이 대각선화된 행렬이 들어가서 요 놈을 정리해주면 그 대각선화된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의 2차 곡선의 방정식은 요 놈이 이제 x 뭐 5x 제곱 빼기 4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30이 아니고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6y 프라임 제곱은 30 이걸 대각선화 시켜주면 대각선 성분이 1, 6만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각선화된 좌표계에서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6y 프라임 제곱은 30이 되고 요 놈은 다시 양변을 3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30분의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5분의 y 프라임 제곱은 1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이 타원의 방정식을 x 프라임 좌표하고 y 프라임 좌표로 그냥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표를 재정의를 해준 게 리데피니션을 define 해주면 이 장축에 해당되는 게 x 프라임, 단축에 해당되는 게 y 프라임. 그걸 만족해주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거의 단위 벡터, 주축에 대한 단위 벡터가 1, 0, 0, 1이 된다라는 게 바로 행렬의 대각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y축을 중심으로 이 타원을 돌리면 불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놈을 주축을 중심으로 돌리면 그 강체가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는 주축의 방향이 곧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축을 잡아주면 굉장히 불안정한 회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프린시플 엑시스를 찾아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옵니다. 안정된 회전축을 우리가 찾아주기 위해서는 프린시플 엑시스를 구해야 되고 그걸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 벡터, 고유값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디멘셔널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교과서의 예제에는 이러한 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차 곡면인데 x제곱 더하기 6xy 빼기 2y제곱 빼기 2yz 더하기 z제곱은 24를 주축으로 회전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2차 곡면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게 x제곱, y제곱, z제곱이 있고 이제 비대각선 성분이 x, y, y, z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요 놈을 제가 그 매스메티카를 통해서
그려봤더니 요 곡면의 방정식을 계산했더니 요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3차원 오브젝트 그 곡면 2차 곡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요 축이 x축, 이 그래프 자체를 보면 그다음에 이게 y축, z인데 x, y, z가 어떤 대칭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칭성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곡면 자체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곡면을 2차 곡면을 우리가 이제 행렬 형태로 나타내주면 요 놈도 마찬가지로 x, y, z 사이하고 x, y, z라고 하는 행 벡터하고 x, y, z라고 하는 컬럼 벡터 사이에 어떤 그 3x3 매트리스를 샌드위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 놈은 뭐냐면 여기 x제곱, y제곱, z제곱에 해당되는 개수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게 대각선 성분입니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Y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1행 2열하고 2행 1열인데 그 6이 이렇게 3, 3으로 서로 나눠져 갖게 되고 그 다음에 X하고 Z 성분은 없죠. X하고 Z 성분은 없기 때문에 요 크로스 프로덕트 X하고 Z에 해당되는 성분은 0이 되고 YZ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이게 YZ에 해당되는 게 반씩 나눠서 이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2차 곡면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 3x3 매트릭스를 아까 2x2에서 확장해서 3x3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익스트랙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매트릭스를 M이라고 하면 이 M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그거에 대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면 요 도형의 2차 곡면의 프린시플 액시스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계산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3x3에 대한 디터미넌트 먼저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람다를 계산해주면 람다가 결과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m에 대한 고유값은 1하고 마이너스 4, 3이 나온대요. 1, 마이너스 4, 3이 나오고 그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고유값이 1, 마이너스 4,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행렬이 요 비대각선 성분도 살아있는 놈이 대각선화 시켜주면 고유값이 1, 마이너스 4, 3이 되는 그 행렬로 대각선화 시켜줄 수 있고 대각선화된 시스템에서의 좌표는 x', y', z'이니까 그 놈을 갖다가 요 방정식 이 대각선화된 행렬은 요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요 방정식을 정리를 해주면 얘는 뭐냐면 x' 제곱 빼기 4y' 제곱 더하기 3z' 제곱은 24. 요걸 만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진 2차 곡면을 대각선화 시켜주면 이 비대각선 성분 xy, yz 이 성분을 다 없애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얘는 x'의 개수는 1,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z' 개수는 3이 된다. 그게 이제 행렬의 대각선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요 2차 곡면의 그래프를 제가 매스매티컬을 통해서 한번 그려봤더니 그놈은 이 도형이 2차 곡면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2차 곡면은 똑같아요. 2차 곡면이 변한 게 아니고 축을 바꿔준 거예요. 축을. 얘가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Z축이라고 대칭성이 없는 그 축을 대칭성이 있는 축으로 바꿔주면 요 지금 이 축이 지금 X' 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시켜주면 얘도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성을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거에 수직한 Y' 축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칭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Z' 축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다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국면인데 3차원에서 보면 이제 X', Y', Z', X', Y', Z'에 대해서 우리가 주축, 이게 바로 프린시플 엑시스예요. 그 프린시플 엑시스를 중심으로 이 곡면을 로테이션 시켜주면 그 안정된 회전을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왜 구하는지, 그리고 그놈들의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 강체로 나타내지면 그게 프린시플 엑시스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프린시플 엑시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좌표를 다시 재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심플한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심플한 문제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의 대각선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구하는 방법,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러한 2차 공면 같은 데 적용을 하면 어디다 쓸 수가 있는지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